나 내일 이사 간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상의도 없이요? 넌 나랑 상의하고 내 집 담보대출 받았니?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낡은 아파트 103동. 이른 새벽 4시 50분, 정희는 부엌 불을 켰다. 찬장에 머리를 박은 채 가만히 냉장고를 바라봤다. 이 집에 이사 온 건 15년쯤 됐다. 며느리가 사오라고 한 유기농 야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먹을 건 아니었다. 정희는 천천히 바닥을 짚고 앉았다. 요즘 무릎이 자주 시렸다. 무릎 통증은 날씨보다 먼저 계절을 알려줬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걸 모른다. 지금 이 시간 집에 깨어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 하나. 이 집의 하루는 늘 그녀로부터 시작됐다. 식구 셋이 먹을 도시락을 준비하고 유나가 먹을 딸기 우유를 냉장고 바깥에 꺼내놓고 화장실 앞 슬리퍼 방향을 다시 맞춘다. 그녀가 없으면 이 집의 아침은 단 1초도 굴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다. 한숨을 쉬며 식탁에 앉았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다. 9월 22일, 붉은 동그라미, 정희의 73번째 생일이다. 그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 작년에도 아무도 몰랐다. 올해도 그럴 거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다. 그녀는 벌써 3주째 이 집을 팔기 위한 절차를 몰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으로 넘기는데 어쩐지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입 안가득 쓴맛이 고였다. 아이고, 생일이 뭐 별건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입꼬리를 올려보았지만 웃음은 입가에서 멈췄다. 마음속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부엌 창문을 살짝 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볼을 스쳤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길가 가로등만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서울에 온 지도 벌써 38년이 넘었다. 이 집도 이 동네도 처음엔 낯설기만 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해, 그녀는 80 가까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 셋을 키워가며 하루도 쉰 날이 없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제 얘기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오늘도 며느리 민정은 아침부터 잔소리를 할 것이다. 아들은 또 바쁘다며 말없이 나갈 것이고 손녀 유나는 스마트폰만 보다가 학교에 갈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기억해도 모른 척할 것이다. 6시 반.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고 앉아있던 정희는 먼저 방에서 나오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민정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을 휙 둘러보더니 말했다. 어머님, 밥은 좀 되직하게 해달라니까요. 너무 질어요. 유나가 요즘 입맛 없대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처음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거 생선은 언제 구우셨어요? 냄새가 좀 심하네요. 오늘 청소기 돌려야겠네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해.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요. 하지만 민정은 절대 혼자 한 적이 없었다. 항상 그렇게 말만 하고 출근했고 집안일은 늘 정희 몫이었다. 7시가 조금 넘자 아들 동민이 나왔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밥 차려놨어. 앉아서 먹어. 동민은 핸드폰을 보며 앉더니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엄마, 반찬 짜다. 간 좀 봐가면서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부턴 싱겁게 하지 뭐. 그게 이 집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맞서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냥 수긍하는 것. 아직 유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희는 유나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다시 냉장고 밖으로 꺼냈다. 7시 40분쯤 유나가 졸린 눈으로 나왔다. 교복 셔츠가 반쯤 나와 있었고 머리는 반쯤 묶인 채였다. 할머니, 나 샌드위치 없어요? 어제 내가 먹고 남은 식빵. 말랐더라. 밥 먹어. 아, 진짜 나 밥 안 먹는다니까. 애들 다 샌드위치 먹는다고. 정희는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다 먹는다고. 너도 꼭 그래야 되냐? 몰라. 다 됐어. 유나는 그 말만 남기고 방문을 쾅 닫았다. 민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애들이 원래 그래요. 요즘엔 사춘기 좀 일찍 와요. 정희는 말없이 거실에 나가 먼지를 닦았다. 소파 아래에 낀 머리카락을 손으로 꺼내다 갑자기 허리가 찌릿했다. 네.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그대로 잠시 멈췄다. 다리가 저려오고 손등에 힘이 빠졌다. 그 순간 민정이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님 아프시면 안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유나 방 청소도 좀 부탁드릴게요. 책 잔뜩 쌓여서 먼지 앉을까 봐요. 정희는 손을 무릎에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 오늘도 내가 하마. 민정은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감사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냥 습관이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안방 옷장 위 상자를 정리하다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엔 국민은행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엔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름란에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차민정.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정희는 그 아래를 봤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 중이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당황한 손으로 다른 서류를 뒤적였다. 다른 곳에선 공동명의 신청서도 발견됐다.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집주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그녀 몰래 진행된 것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벽을 바라봤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 결국 내 등골을 팔아먹는구나. 이 집은 그녀가 병원 조리사로 30년을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조리실에서 벌어들인 월급, 뼈 빠지게 일하며 입었던 유니폼, 그 안에 배어있던 땀의 값이었다. 그런 집을 며느리는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 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생일날에야 알게 됐다.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그래. 그럼 나도 준비해야지. 그 값 내 손으로 받아야지.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중개사무소 김 실장이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다. 한 달 전 몰래 방문했던 부동산, 이 집을 팔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부동산 김 실장은 여느 때처럼 덤덤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다. 팔게요. 이 집 2달 안에 처리해 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집주인 단독 명의에 맞죠? 맞아요. 서류 다 있어요. 그럼 바로 내일부터 매물 내놓겠습니다. 시세로는 11억 정도 보는데 요즘 금리 때문에 10억 후반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아직 몰라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체념 끝에 오는 해방의 떨림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가 유나의 책상을 정리했다. 교과서, 문구, 학원 알림장, 그 사이에 꽂힌 부동산 팜플렛 한 장을 발견했다. 우리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갈아타는 법. 정희는 그걸 손으로 꼭 쥐었다. 유나의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다. 우리도 곧 이사 가나? 그 순간 깨달았다. 민정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유는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동네로 옮기기 위한 밑밥이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은 그 계획에서 전혀 상의받지 못한 존재였다. 민정이 출근하기 전 가볍게 말했다. 어머님, 내일 제가 좀 늦게 들어와요. 유나 학원 끝나면 데리고 들어올 테니까 저녁은 그냥 김치찌개로 가볍게 해주세요. 정희는 묻지도 않고 대답했다. 알았어. 아, 그리고 어제 유나가 말 안 들었죠? 애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어머님이 잘 좀 받아주세요. 정희는 멈칫했다. 내가 너희 애 받아주는 사람이니? 민정은 흠칫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냐. 말은 고마운데 그 받아준다는 말이 꼭 내가 집 지키는 사람 같아서. 민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다 감사하게 생각하죠. 정희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실장이 정희 집을 보기 위해 2명의 고객을 데리고 왔다. 한 팀은 신혼부부였고 다른 한 팀은 자녀가 셋인 다둥이 가족이었다. 두 팀 모두 이 집에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정희가 10년 넘게 손수 관리한 집이라 상태가 너무 좋았다. 우와, 진짜 깔끔해요. 여긴 진짜 공기 다르네요. 관리 잘하신 듯해요. 정희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모았다. 민정이 앉지 말라고 하던 하얀 가죽 소파. 이젠 마음대로 기대도 되고 눕기도 된다. 신혼부부가 정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어르신 왜 이사 가세요?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젠 나답게 살고 싶어서. 아,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일부러 그날 저녁에 갈비찜, 잡채, 새우튀김, 미역국을 준비했다.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유나가 가장 먼저 소리쳤다. 할머니, 이거 다 뭐야? 엄청 많아. 정희는 웃었다. 니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봤다. 동민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엄마, 무슨 날이야? 응, 무슨 날인데? 내 생일.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정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다. 아, 오늘이셨어요?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괜찮아. 기대도 안 했어. 그 말에 민정은 애써 웃었고 동민은 머쓱하게 물컵을 들었다. 정희는 그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다. 나 내일 이사 간다. 모두의 젓가락이 멈췄다.
예, 동민이 되물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집 팔았어. 내일 계약금 들어와. 그리고 이달 말에 잔금 치르고 나가. 민정이 말문이 막혔다. 아니, 어머님 집을 팔아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상의도 없이요. 너희가 등기 서류 바꾸는 건 나한테 상의했냐?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동민이 일어섰다. 엄마, 지금 그건 내가 30년 조리사로 일해서 남편 유족연금까지 모아서 산 집이야. 근데 너희는 얘 생일도 모르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지분처럼 나눠 가질 생각부터 했지.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님,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 유나를 위해서였어요.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던 거예요. 어머님도 더 편하게 사시게 하려고. 그럼 왜 내 이름 빼고 진행했니? 왜 몰래 공동명의 신청하고 왜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았니? 민정은 입을 다물었다. 유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눈동자만 굴렸다. 정희는 말했다. 나는 오늘 밥을 하면서 생각했어. 이 집에서 한 끼 한 끼 차릴 때마다 내 시간, 내 인생이 사라졌구나. 이제 그만할게. 민정은 자리에 앉지 못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어머님, 그럼 진짜 이 집 파신 거예요? 그래, 계약도 끝났고 내일 계약금 들어와. 아니,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집도 못 구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내가 너희한테 나가라고 했냐? 내가 나가겠다잖아.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만 이 집은 너희 집이 아니야.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들 동민은 말없이 정희를 바라보다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근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면 너희는 갑자기라고 느끼겠지. 난 10년 넘게 이 생각했어. 내가 설거지하면서, 너희 빨래 개면서, 유나 간식 챙기면서.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바깥은 어둑했고 저녁의 가을 바람이 방 안을 휘돌았다. 그동안 내가 참고 참았던 거. 그걸 니들이 모른 채 살아온 게 기가 막혀. 그녀는 손으로 바람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이 집이 내 무덤이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장례식도 민정이 치르겠지.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하겠지. 어머니, 장례식장 예약했어요. 식장은 저렴한 대로 했어요. 화환은 빼도 되죠. 민정의 얼굴이 확 굳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정의가 돌아섰다. 눈빛이 매서웠다. 너, 내가 병원에서 디스크 터졌을 때 기억나니?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내가 빨래 널다가 쓰러졌어. 신음소리 냈더니 내가 현관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어머님, 오늘 회사 중요한 미팅 있는데 병원은 내일 가시면 안 돼요? 그랬지. 민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너희가 나를 사람 대접했니?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러다 가는 사람 아니었어?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민정의 이름이 적힌 서류 2장을 꺼냈다. 한 장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계약서, 다른 한 장은 공동명의 신청서였다. 정희는 2장을 거실 테이블 위에 툭툭 내려놓았다. 이거 내가 오늘 정리했어. 은행에 전화해서 사기 신고 넣고 명예 변경도 막았어. 다 내 이름이야, 아직. 동민이 다급하게 물었다. 엄마, 이게 민정이가 한 거야? 그래, 뭐 모르게 한 거 같지? 아니야, 너 알고 있었지? 동민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눈빛이 이미 대답이었다. 정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네 마누라한테 엄마를 팔았구나. 민정이 울먹이며 다가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우린 그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님 모시고 더 편하게 살려고. 정희는 손으로 책상을 탁 쳤다. 됐어. 그만해. 너희가 편해지는 동안 난 무릎 연골 닳고 허리는 휘고 손목 터널 증후군 생기고 심지어 내 이름 하나 제대로 못 걸고 살았어. 할머니, 그 순간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진짜로 우리랑 안 살 거야? 정희는 손녀를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유나야, 할머니는 너 좋아해. 너랑 있었던 시간이 이 집에서 가장 덜 외로운 시간이었어. 유나가 눈시울을 붉혔다. 그럼 나도 따라가면 안 돼? 그건 안 돼. 너는 아직 내 엄마, 아빠랑 살아야 해. 할머니 없으면 우리 집 어떡해? 정희는 다가가 유나를 안았다. 이제 네 엄마가 해야지. 내가 컸을 땐 누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게 될 거야. 정희는 이삿짐 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전 9시 그대로 와주세요. 짐은 제 판 것만. 부엌, 그릇은 일부러 안 챙겼어요. 이젠 저 그릇들로 밥 안 할 거거든요. 전화를 끊고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고생했어, 정희야. 이제 너한테 밥 차려줄 차례다. 아침 7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다. 어르신 박스 5개만 챙기시면 되죠? 네, 가구는 하나도 안 가져가요. 옷하고 앨범만 챙겨줘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놀란 듯 물었다. 냄비, 그릇 이런 건요? 그건 두고 가요. 그동안 내가 뭘로 밥 해줬는지 그 냄비들이 더 잘 알 거야. 정희는 주방을 한번 훑어봤다.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다 자기 손으로 닦고 썼던 것들. 하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이제 저건 그녀 것이 아니니까. 정희야, 다 됐다. 이제 나가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오전 8시 반. 민정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어머님,
지금 어디 가세요? 짐 싸신 거예요? 어제 말했지. 오늘 이사 간다고. 근데 진짜예요? 이거 계약 그냥 파기예요. 동민 씨랑 상의 좀 하고. 동민이랑 상해. 그 자식은 열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내 몰래 집 팔 생각했다는 거. 민정이 숨을 들이켰다. 우린 그냥 같이 사는 게 불편할까봐. 맞아. 불편했어. 근데 그건 니들이 아니라 나였어. 민정이 소리쳤다. 이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남들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말도 안 섞는다는데. 그래. 넌 말은 섞었지. 근데 그 안에 정은 없었어. 민정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유나는요? 유나는 어머님 많이 따랐어요. 유나 생각은 안 하세요? 정희는 정적 속에서 천천히 대답했다. 그 애는 아직 애야. 어릴 땐 모든 게 공기처럼 당연하거든. 할머니가 해주는 밥, 간식, 빨래. 그게 다 그냥 있는 거지라 생각하겠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민정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이혼하게 생겼어요. 동민 씨 지금 회사서 문제 생겨서 힘들고 제가 못 벌면 우리 진짜 무너져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되나 보지. 내가 평생 너희 무너지지 말라고 내 인생 다 태워서 바쳐줬는데 이젠 얘 허리가 부러졌어. 그럼 이쯤에서 내려와야지. 민정은 주저앉았다. 진짜 가실 거예요? 그래. 우릴 그냥 버리고?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다시 데려가는 거야. 니들은 한 번도 날 가져본 적 없어. 짐이 트럭에 다 실릴 즈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이정희님 되시죠? 서울 동부경찰서 수사과입니다. 현재 귀하 명의의 부동산 관련 금융사기 신고 접수 건으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잊었다. 예. 동일 주소지 내 공동명의 신청과 관련해 민원인께서 서류 위조 의혹으로 신고하신 건이 있어서요. 추가 진술서와 원본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정희는 핸드백 안에서 그 서류들을 꺼냈다. 이미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둔 원본들이었다. 예. 지금 갈게요. 다 준비돼 있어요. 가능하시면 오늘 오전 중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잘 됐네. 이삿짐 다 보내고 경찰서 들렀다가 새 집 가면 되겠네. 그날 오후 민정은 자신 앞으로 걸려온 은행 전화를 받았다. 차민정 고객님, 이번에 이정혜님께서 위임 취소를 신청하셔서 대출 조건이 모두 무효 처리되셨습니다. 현재 담보 해지가 되면서 기존 신청하신 전세자금 대출과 전환대출 모두 불가하게 되셨고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조기 상환 처리 필요합니다. 네, 잠깐만요. 그게 왜 저한테? 해당 담보는 이정혜님 단독 명의시기 때문에 공동명의 신청이 거절되었고 사문서, 위조 소지로 신고도 들어간 상태라 은행 내부 보류 처리입니다. 민정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부엌 식탁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의 눈앞에 정희가 남긴 종이 한 장이 보였다. 내가 내 이름을 지우려 했으니까 난 내 인생에서 나를 지웠다. 이정희,
서울 은평구 연신내. 좁지만 햇살 가득한 오피스텔. 정희는 창문을 열고 처음으로 혼자 내린 커피를 마셨다. 컵 받침 아래엔 정희라고 적힌 작은 도자기 명패가 있었다. 이제야 내 이름 걸고 산다. TV에선 드라마 대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희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가만히 있어 주니까 나를 뺏으려 들었지. 이젠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정희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 작은 오피스텔. 9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하루도 쉴 틈 없이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던 그녀에겐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가스레인지엔 냄비 하나. 전날 끓여둔 미역국이 식어 있었다. 그래. 생일이면 뭐하냐.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면 됐지.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밥을 차렸다. 따뜻한 밥 한 공기, 달걀 부친 것 하나, 그리고 미역국.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희야. 넌 평생 누구 생일만 챙기다 살았지. 이제 내 생일은 네가 챙겨야 해. 그녀는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떴다. 그 맛이 눈물과 섞였다. 며칠 전 근처 복지관 요리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냈다. 그녀의 특기인 단체 급식 조리 경험이 노인복지센터에서는 귀한 경력이었다. 어머님,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어르신 이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복지관 직원들이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정희는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됐다. 정희쌤한테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정희 선생님 반 좀 늘려주세요. 그녀는 그 말들을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았다. 그리고 매 수업 날마다 아기자기한 반찬통에 손수 음식을 만들어 복지관 식사 시간에 나눠줬다. 정희의 음식은 담백했고 정직했고 따뜻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 맛은 사람 손맛이에요. 절대 레시피로 못 따라가요.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사람 손맛이 내 평생이었다니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 민정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돌아왔다. 사유금융사고 연루, 대출 불이행, 신뢰 훼손. 남편 동민은 계약직으로 강등되었고 집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 대출이 막히면서 이사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유나는 이유도 모르고 친구들에게 놀림받기 시작했다. 너네 집 망했다며? 할머니랑 싸우고 나갔다던데. 유나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나 보고 싶어.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보고 싶지. 근데 유나야,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나 미안해. 할머니 내가 나쁜 말 해서 그런 거지? 정희는 울컥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니야. 그건 너 잘못 아니야. 다만 어른들이 잘못했지. 그럼 생일인데 나 가도 돼?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아니,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어. 정희는 라디오를 틀었다. 생일을 자축하기엔 너무 조용한 밤이었다. 그래서 라디오가 조금이라도 사람 소리를 들려줬으면 했다. 생일 축하곡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희님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오늘이 당신 인생의 가장 따뜻한 날이 되길 바라요. 아드님, 동민 씨의 신청곡입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히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젠 나를 위한 노래. 그녀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다. 눈물이 고이려는 걸 억지로 삼켰다. 하지만 그 순간 문 앞에서 소리가 났다. 철컥.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려는 듯한 소리. 정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현관 앞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엔 생일 축하해요 라는 글씨와 함께 초가 꽂힌 작은 케이크가 담겨 있었다. 정희는 그걸 안으로 들고 들어왔다. 박스 아래엔 손글씨로 쓴 카드 한 장이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그 집이, 그 돈이 엄마보다 소중했던 게 아니었는데 민정이 몰래 엄마 명의로 사망보험을 들어놨어요. 나도 그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디스크 터졌다는 날 민정이 일부러 병원 안 보내려 한 거였어요. 내가 왜 그걸 바로잡지 못했을까요? 엄마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정희는 카드 위에 손을 얹었다.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진짜구나. 이틀 후, 오후 2시 근처 찻집. 정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먼저 도착해 있던 그녀는 이미 커피 반잔을 비운 상태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동민이 들어왔다. 무거운 얼굴, 꺼진 눈빛. 예전엔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던 아이였다. 지금은 자신이 만든 죄의 무게를 이고 앉은 어른이 되어 있었다. 앉아. 정희는 짧게 말했다. 동민은 무겁게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 말을 못 꺼냈다. 엄마, 응, 그 카드 닿지? 응. 난 진짜 몰랐어. 정확하게는 의심은 했는데 확인을 안 했어. 무서워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더 나빠. 모르고 한 건 실수지만 알면서도 눈 감은 건 선택이야. 동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등 위에 핏줄이 떠올랐다. 민정이랑 이혼할 거야. 그날 케이크 가져다 놓은 것도 나야. 근데 그건 미안해. 엄마 몰래 갔다가 너무 무섭더라. 문 앞에 그냥 두고 왔어. 정희는 가만히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온 거 알아. 근데 알아도 그 핑계로 날 버린 건 용서받을 수 없어. 알아. 며칠 후 정희는 동부경찰서에 출석했다. 민정이 몰래 서류를 꾸민 사안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다. 정희는 담당 형사에게 물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죠? 그렇죠. 피해자 의사에 따라 조정 가능하십니다. 그럼 합의 안 합니다. 네.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 사람은 다시는 다른 어머니에게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며칠 후 정희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자산 분배를 다시 정리했다. 자산은 많지 않았다. 서울 시내 소형 오피스텔 한 채, 남편의 유족연금 일부, 그리고 은행에 쌓인 소소한 예금. 하지만 정희는 단 하나에만 집착했다. 내가 진짜로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11월 첫 주. 유나가 혼자 정희를 찾아왔다. 마른 체구, 그늘진 얼굴. 한 달 전보다 키가 조금 더 큰 것 같았다. 할머니, 왔니? 정희는 유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유나는 그 품에서 울었다. 우리 집 다 망가졌어. 아빠는 회사 나갔고, 엄마는 맨날 울고, 나보고도 힘내라 그러는데 나 힘 못 내겠어. 정희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나야, 힘내지 않아도 돼. 너 아직 애야. 힘 없는 거. 당연해. 근데 할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 정희는 조용히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안 돼. 할머니는 너한테 또 그 집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이젠 내 인생을 살 거야. 유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도 할머니 나 사랑해? 정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유나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 중 하나야. 그건 절대 안 바뀌어. 그리고 정희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유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너한테 남긴 할머니의 유산이야. 지금 열면 안 돼. 20살 되면 열어. 그때 너한테 꼭 필요한 게 들어있을 거야. 뭔데? 그건 그때 가서 알아. 유나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5년 후. 유나 20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희가 손으로 직접 쓴 편지와 한 권의 작은 노트, 그리고 조그만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유나야, 내가 이걸 볼 땐 아마 많이 컸겠지. 할머니는 이제 여기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난 너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남기고 가거든. 이 노트엔 할머니가 평생 만들었던 반찬 레시피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 하나야. 그 문장은 할머니가 너한테 남긴 힘이야. 그리고 이 열쇠는 은평구 오피스텔 지하 창고 12번함을 여는 열쇠야. 그 안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을 거야. 그건 네가 진짜로 나로 살고 싶어질 때 열면 돼. 유나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내가 내 입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야. 그 이름 잃지 말고 살아. 정희 할머니가. 유나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도 누군가의 도구도 아니었다. 이름 하나, 밥상 하나, 편지 하나로 자기 삶을 다시 쓴 여자. 정희.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드디어 자기 자리로 걸어간 것이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엄마는 희생해야 하고 어른은 참고 살아야 하며 나이 들면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한 여자는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정희야. 나는 나를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고 조용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